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고 그것을 아는 것은 이어질 사건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수천 년간 지속되었으며 독특한 나일 문명을 이해하기 위해 해야 할 첫 번째는 이 시작에 대해 알아보는 것입니다. 시작은 사막의 풍요가 찾아온 기원전 만년 무렵입니다. 빙하기가 끝나고 기온이 오르면서 메마르던 땅에 습한 바람이 불어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사막은 풍요로운 땅으로 변하게 됩니다. 녹지가 가득했고 땅을 가로지르는 강들이 있었고 수많은 호수들이 있었습니다. 동식물이 풍부한 이곳에서 사람들은 새롭게 피어난 풍요를 만끽하며 생존을 넘어 원시 문명을 이룹니다. 지금은 풀 한 폭이 찾아볼 수 없는 사막 한가운데 카드라트 아카쿠스 산에서 발견된 안각화에서는 사바나 지역에서나 볼 수 있을 기린과 코끼리를 포함한 다양한 동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단순히 넘치는 예술혼을 감추지 못해 남긴 것이라 해도 큰 의미가 있지만 그림의 세부적인 묘사와 채색은 한 사람이 한 번에 한 것이 아닌 조직적으로 많은 시간을 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산 위에 올라가 바위에 기대어 윤곽을 잡고 채색까지 한 그림이 만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것은 어떤 소망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그림을 남긴 숙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예술가를 탄생시키기 위해 그들이 들였을 공과 작업을 위한 수고를 생각해보면 이미 분명히 상당 부분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한 명의 천재가 만들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이와 비슷한 것이 시간적 차이는 있지만 모든 대륙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을 보면 인류가 발전하는 과정의 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런 원시 문명들은 풍요로워든 잉여 생산을 통해 생존이 아닌 다른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한 것은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미진한 그들의 지식으로는 자연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연과 동물에 인격을 부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신으로 생각해 세상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의 순환과 우연을 소통의 결과로 생각했고 이는 경험에 의한 지식의 축적으로 이어져 신앙에 이르게 됩니다. 아마도 이런 완각가들이 풍요를 바란 신앙의 일환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많지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급격히 사막으로 바뀌는 세상을 신의 분노로 이해해 달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땅은 지금과 달리 풍요로웠으며 자연을 이해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과 그들이 남긴 작품은 단순한 충동이 아닌 집단의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자연과 소통하는 사람이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도왔습니다. 전 대륙에 흩어진 수많은 이런 원시의 작품 중 카드라츠 아카쿠스의 것은 오히려 가장 나중의 것에 해당합니다. 사하라의 풍요가 찾아오기 전에 이미 다른 땅에서는 원시 문명이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최초의 역사를 이룬 이들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범람에 의한 풍요로운 땅이라는 것도 있지만 강 유역을 벗어나면 살기 힘든 척박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척박한 땅 역시 한때는 풍요로웠던 곳까지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을 문명으로 인도했을까요? 기원전 6000년부터 시작된 급격한 기후변화는 초원을 다시 사막으로 바꿉니다. 이런 변화에서 사람들은 터전을 잃고 그나마 사막화가 더디게 진행되는 지역으로 보입니다. 그간 먹었던 소와 같은 육지동물들은 거의 사라졌고 메말라가는 강과 호수에는 매기류의 물고기들이 마지막으로 번성해 이들의 중요한 식량이 됩니다. 하지만 결국 강과 호수들은 사라졌습니다. 이때 생긴 물고기들의 대량 멸종이 아마존의 풍요로 이어졌다는 현대의 조사는 사막화가 얼마나 괴멸적으로 진행됐는지 알려줌과 동시에 반대로 이 땅이 얼마나 풍요로웠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카드라트 아카쿠스의 안각화는 어쩌면 갈수록 메마르고 사냥감이 줄어드는 사막화의 초기에 다시 풍요가 찾아오길 바라는 희망으로 만들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수천 년간 지속된 풍요는 다시 불어온 메마른 바람에 의해 차츰 사라졌고 천년 후에는 완벽한 사막이 되었습니다. 사막화의 초기에 사람들은 가뭄이 끝나고 다시 풍요가 찾아올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땅은 계속해서 메말라갔고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사하라의 방대한 땅에 살았던 사람 중 천년 후 살아남은 자들은 터전을 떠나 적극적으로 생존에 임했던 자들입니다. 이제 대이동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생존을 위한 처절한 이동은 분명 비극이었지만 사람들은 이 비극을 통해 역사에 이를 것입니다. 그 넓은 땅에 흩어져 살았던 사람들은 얼마 남지 않은 강과 호수로 이동했고 모여든 사람들 간의 분쟁은 애견된 것이었습니다. 먼저 온 이들은 지키기 위해, 다음에 온 이들은 빼앗기 위해 싸웠고 자연은 그들이 애써 얻은 땅마저 사막으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사하라는 모두 사막이 되었지만 나일강만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사막을 남북으로 길게 흐르는 나일강은 살아남은 자들의 종착지가 되었습니다. 자연에 대한 천년의 투쟁이 마침내 이곳에서 끝났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의 사막화는 나일강이라는 족고기인 하나의 선으로 생존자들을 모았고 만나게 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작은 문명의 불빛들은 이곳에서 다른 불빛들과 뒤엉켜 더욱 크게 빛나게 됩니다. 만약 사하라가 계속 풍요로웠다면 그들의 문명은 먼저 일어났지만 정체기를 맞이한 다른 원시 문명처럼 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막화의 비극을 겪지 못한 다른 지역의 나일강 사람들은 이집트 문명이 일어날 때까지 그들만의 문명을 만들지 못했고 이집트의 영향을 받아 문명에 이르렀습니다. 사하라의 비극은 문명의 기폭제로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사하라에 나일강이라는 피신처가 없었다면 이미 상당한 문명의 진척을 이루었지만 종말을 맞이하고 흔적만 남긴 채 사라진 다른 이들과 비슷한 문명이었을 것입니다. 나일강에 모여든 모든 자들이 살아남은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이동하지 않아도 됐지만 이 땅을 두고 최후의 싸움을 하게 됩니다. 항상 그랬듯 이기기 위해 뭉쳤고 살아남은 자들은 강하고 우수했습니다. 자연에서 살아남기 위한 투쟁은 이제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쟁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쟁은 어느 때보다 치열했지만 그들의 목적은 다른 이들의 멸절이 아닌 생존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사막화가 끝나 더 이상 나일강으로 오는 유랑민이 줄어 위협적이지 않을 때 집단들 사이에 미묘한 균형이 생겼고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나일강에 머무른 자들은 자연과의 투쟁에서 생존했고 전쟁에 승리한 자들입니다. 천년 전과 비교하면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작은 문명의 빛을 갖고 있던 수많은 부족들 중 살아남은 이들은 얼마 없습니다. 사드라트 아카쿠스의 안각화를 남긴 부족이 살아남았을지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비슷한 수많은 부족들은 모이고 흩어지고를 반복했고 생존자들은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메말라가는 사하라에서 방향을 찾고 생존과 관련된 징조를 찾지 못한 이들은 사막과 함께 사라졌고 생존자들끼리의 전쟁은 치열했습니다. 생존을 위해 얻은 경험과 지식은 쌓이고 쌓였고 싸움은 이런 지식과 사람들을 뭉치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나 한 명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일어납니다. 생존과 관계된 자연에 대한 지식은 종교가 됐고 싸움을 위한 군사적인 부분은 정치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를 지금 구분짓는 것은 이릅니다. 이들에게 생존과 투쟁은 같은 것인 만큼 정치와 종교는 사람을 이끄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사람들을 이끌었고 누군가는 이를 따르면서 상하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전쟁은 이 높이를 더욱 크게 했고 도시는 이를 세분화했습니다. 도시는 자연스럽게 계급과 종교를 가진 채 나일강과 이집트에 정착했습니다. 우리는 사하라의 사막화로 인한 이집트 문명의 탄생을 통해 이집트의 독특한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비옥한 땅에서 농경이 늦은 이유입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나일강에 살았던 이들이 아닌 사하라 각지에서 긴 유랑 끝에 이 땅에 도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물을 찾아 이동하며 사냥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에 도착 후 정착을 위한 정쟁은 사냥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게 했습니다. 이는 이집트 문명에서 파라오의 존재가 위대한 전사임을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수확까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며 한 번에 모든 것을 얻는 농경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역을 확고히 하는 안정기에 이르고 나서야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집트의 민족적 정체성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이들이 믿는 종교와 문화에도 영향을 줍니다. 아프리카 중부에서 지중해까지 남북으로 길게 흐르는 나일강으로 모여든 사하라의 사람들은 다양한 인종이었습니다. 거대한 땅은 다양한 환경을 갖고 있었고 그만큼 다양한 원시 문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일강으로 합류하기 위한 이들의 투쟁은 서로를 섞고 융합시켰습니다. 분명 다른 모습과 문화로 인해 거부감이 있었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이 투쟁에서 유리했을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존에 유리한 보다 큰 집단과 기술이었기에 개방적인 사회가 생존에 유리했습니다. 이런 개방성은 각 부족들이 믿었던 신을 도시로 편입시켰고 도시는 하나의 신만이 아닌 다양한 신을 믿게 됩니다. 이때 같은 모습이었지만 다른 속성의 신과 다른 모습을 한 같은 속성의 신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신앙의 혼합을 인종적 혼합만큼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이런 민족적 관대함과 이어진 신에 대한 이해는 어쩌면 가장 어려웠을 종교적 통합이 비교적 수월하게 일어나고 종교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집트 문명은 수천 년간 하나의 의식을 공유했고 그 어떤 고대 문명도 이루지 못한 것을 이뤘으며 이들의 많은 것은 그리스와 로마에 녹아들었습니다. 나일강은 문명을 이루기 좋은 곳입니다. 물고기와 새, 그리고 다양한 동식물로 가득합니다. 잔잔한 강물은 항상 북쪽으로 흐르고 바람은 남쪽으로 불어와 항해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그리 넓지 않은 강폭은 조악한 배로도 충분히 지나갈 수 있어 강 양쪽을 연결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들을 괴롭혔던 사막은 이제 주변의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방벽이 되어 이제 막 피기 시작한 문명이 쉽게 꺾이지 않게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주기적인 범람이 가져온 검은 땅은 농사짓기 최적의 땅입니다. 정착을 시작하고 문명을 이루며 지식을 축적한 이들에게 농사는 자연스럽게 깨우친 것일 수도 있으며 사막을 건넌 누군가가 전례한 것일 수도 있는 언젠가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문명이 일어나는데 농경이 중요한 것은 이집트와 접했지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누비아 지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비슷한 시기, 비슷한 이유로 모인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문명을 스스로 개화시키지 못하고 이집트의 영향을 받아 만들게 됩니다. 또한 사막화의 다른 종작지인 차드 호수에 모인 생존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수는 어업적 풍요는 좋지만 홍수가 주는 농업적 풍요는 없었습니다. 이곳에 모인 이들은 마찬가지로 완숙한 문명에 이르지 못하고 원시의 문명을 그대로 유지한 채 지금까지 정체되어 가장 문명과 동떨어진 곳이 되었습니다. 사하라의 사막과 나일강의 범람은 문명의 꽃을 피워냈습니다.